유태인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유태인은,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막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.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아이가 재미도 없고, 그게 아니라 유태인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 기분이 나빴어. 그럼 아이도 듣는 거예요. 아, 요새 빚을 냈는데 그 이자가 얼마더라. 집을 샀는데 이자율이 얼마다. 아이는 그냥 듣는 거예요. 그러면 아빠, 빚이 뭐예요? 왜 돈을 빌려 집을 사는데? 돈이 모자라니까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려줘.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한국은 안 해요. 몰라도 돼, 그러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20살이 지나도록, 30살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. 그럼 부모가 또 그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. 부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. 60대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. 그러니까 가난이 대거 있게 돼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같이 대화를 참여하게 되면 아이의 그 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가고,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 주식을 샀더니 이 주식에 문제가 있는지 주식 가격이 안 올라가네.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?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인데 잘 나갈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네. 그러면 아이가 같이 아빠랑 같이 그 연구를 해보는 거죠. 아,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구나. 더 좋은 회사가 있었어. 그 회사 때문에 이 회사가 안 돼. 만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유태인은 항상 뭐예요? 질문하는 걸 가르쳐라. 그러니까 지금도 질문이 그거잖아요. 애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고. 그 아이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. 그게 결정적인 한국의 교육의 한계예요. 대화죠. 질문하는 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유태인들은 부자가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녁을 같이 먹어서 그렇다.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가 기분 나빴던 일도 있어, 좋은 일도 있었고,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, 또 아이도 학교 갔을 때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 있었고. 그래서 유태인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너 질문하고 뭘 질문했니? 물어보는 거예요. 한국은 뭐라 그럴까? 뭘 배웠니? 학원 잘 갔다 왔냐?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눈에 뜨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가면 초등학교에 주식 투자 클럽이 많아요. 그 다음에 여름 캠프에 주식 투자하는 캠프들도 있고.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주니어 투자 클럽이 있어요. 우리 회사에서 그 주니어 투자 클럽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거든요. 이제 올해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. 3명이 지금 우리 회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. 실력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마 펀드 매니저 갈 것 같고, 또 한 친구는 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. 다니고 있는데 별로 학교에 매력을 못 느끼게 돼요. 왜 그러냐면 금융에 관한 이제 클래스를 들었는데 교수님이 주식은 단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다니기 싫어진대. 주식은 매매를 타이밍을 맞추는 거다.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기절을 한 거예요. 아, 이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, 그런 식. 그 교수님도 아마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,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. 철이 없었던 거죠, 철이. 철이 없었어요? 그때 이제 미국에 가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. 정해진 길을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. 남들하고 똑같은 라이프를 사는 게, 대학교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싫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고, 다양성이 있을 것 같고,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런 기회들이 있더라고요.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다르게 생각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. 난 미국에 가서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,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건 있잖아요. 막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잖아요. 예. 팔레스타인하고 막. 예. 근데 뉴욕에만 오면 룸메이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그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인 그렇죠. 거지. 예. 누구나 와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. 그리고 한국도 그게 필요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태인 같은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을 운동장에 놓고 가운데 놔요.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. 절대로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. 네 갈 길을 가라. 그리고 거기서 성공해라.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한 줄로 세워. 그래서 땅! 그럼 뛰는 거야. 그러니까 이쪽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전부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어요. 그리고 무지하게 경직된 사고잖아. 이쪽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. 근데 그거를 딱 흩어져 갔으면 너는 여기서 돈 벌고 너는 여기서 돈 벌고 해서. 근데 한국은 시험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만들어서 시험만 통과하게 하면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. 뭘 해요? 사교육비를 다 쓰잖아.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지. 그게 결정적으로 내가 사교육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. 그게 다양성이거든. 유태인들은 또 어떤 걸 하냐면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젊었을 때 여행을 꼭 해요. 좋은데 막 발전된 데로 가는 게 아니야. 고생하는데 그런 데를 1년을 여행을 해요.
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인디펜던스죠.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계를 좀 더 배우게 되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면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굳이 그럴 필요 없다. 유니크한 거래라. 너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라. 그래서 유태인들 보면 어떻게 돼요? 노벨상도 나오지만 장사권도 세계 1등이지. 증권회사에서 다 돈 엄청나게 벌지. 코미디언도 유태인이지. 그래서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안 해. 한국만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지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등록금 없으면 퇴학을 해요. 제적. 근데 미국에 갔더니 그 당시에 한국은 등록금이 18만 원인데 미국은 400만 원이었어. 근데 큰일 났잖아요.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학교는 놀라질 않는 거야. 네가 돈 없는 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. 영어로 이제 그런 거를 financial aid라고 그래요. 스칼라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스칼라십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 그냥 financial aid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주는 돈 이것저것 모으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더라고. 내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.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. 그런 시스템들이 나를 너무 놀라게 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나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야.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일전도 안 깎아줘요. 근데 다른 어려운 아이들은 또 등록을 안 내더라고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기부 입학도 나쁘지 않아. 이제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보면 돈을 기부를 많이 하면 받아줘요. 그것도 한국도 나쁘지 않아요. 대신에 이제 돈은 없고 어려운 아이들은 그냥 다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. 그게 나는 그런 게 페어하다고 생각해요. 모든 잣대를 똑같이 다린다는 게 페어한 게 아니고 그 시험이 가장 공평하다 그것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. 기자가 되는데 왜 시험을 봐야 되지? 걸러내는 게 시험이 되면 안 되지. 편리한 거지. 편리한 거지 페어한 건 아니지. 그게 나는 이제 생각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. 메리츠는 어떻게 좀 다르게 뽑으세요? 딱 인터뷰만 하고 뽑죠. 지금 고졸도 있고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죠. 경영학과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. 발리하던 친구도 있고. 이건 다 훈련이거든. 장사운영사가요, 머리 쓰는 직업이 아니에요. 발품 파는 회사야. 계속 회사 방문해야 되거든. 들어야 되거든. 이 회사 돈 어떻게 버세요? 이 회사 빚이 많던데 이걸 어떻게 갚아나요? 다 커먼 센스인 거예요. 투자라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. 사교육비를 없애는 게 정말 가장 큰 한국의 어젠다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것 때문에 다 가난해지는 거거든. 이것 때문에 아이도 안 낳게 되거든.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바보 같은 돈이에요.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. 저 애 셋인데 어떻게 좀 키우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주니어 투자 클럽에 들어오고 또 주니어 펀드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잠을 많이 재워야 돼요. 뇌가 자라야 되거든. 그리고 아이는 행복해야 되거든. 잠을 많이 자면 행복할까요? 행복하지 않을까?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엄청 행복하지. 네. 사는 게 너무 재밌지.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날 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행복하니까 뭐예요? 창의력이 늘어나지. 내가 뭘 하고 싶다. 근데 아이가 잠을 못 자면 하고 싶은 게 없지. 자고 싶은 거지, 그냥. 그리고 괴롭지. 맨날 장소리하고 엄마가 나 학원 왜 안 가?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살고 싶지 않다. 매일매일이 귀찮다. 나는 부모님이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지 않았고. 그리고 아이는요,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요. 야,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집 아이하고 틀리더라. 다른 집 부모. 숙제하는 얘기를 안 한다. 그리고 막 공부 못해도 그렇게 뭐라고 안 그러고 계속 나를 트러스트 하는구나. 나를 믿어주는구나. 아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항상 내 뒤에서 내가 뭘 하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는구나. 그게 결정적이에요. 그러면 아이는 잘못되기가 힘들어. 대신에 이제 사교육비 쓰는 돈을 그 아이를 위해 투자가 되는 거죠. 유태인처럼. 그럼 그 아이가 20년 후에 그 재산이 5억에서 10억이 될 거예요. 그럼 그 돈으로 그렇게 많이 되나요? 충분히 되지. 그래요? 사교육비 만약 그 투자해도 적어도 5억에서 10억은 되죠. 그 돈으로 그 아이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. 창업해야지. 월급쟁이 될 필요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20년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지. 계속 투자를 배우게 되고 자본주의를 배우게 되죠. 자본가가 되는 걸 가르쳐주죠. 그러면 그 아이는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죠.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그냥 강제로 너 학교 가서 사교육비 써라. 너 의사 해야 돼. 너는 판사 해야 돼. 너는 공무원 해야 돼. 그래서 아이를 키웠어요. 그래서 사교육비 막 썼어요.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? 근데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돼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.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.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부자가 될까? 부자가 될 확률은 없거든. 그 돈으로 투자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투자는 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.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. 내가 나를 투자해갖고 그 돈으로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요. 내가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. 지금 이제 공부가 부자 되는 시대는 이제 정말로 옛날 얘기지.
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자가 될 수 없죠. 시험을 잘 보는 애지. 시험 잘 본다고 부자 될까요? 우리 기자 부자 돼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네. 기자는 됐죠. 네. 근데 부자는 못 됐죠. 냉정해야지.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.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.